안녕하십니까. 클릭의 사람 서주영입니다. 그동안 간병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계기가 왔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조무사가 환자의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돼 전국 각 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김황수 지사장과 함께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김황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이제 2013년 7월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돼서 이제 작년 12월에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된 건데요.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은 어떤 제도인가요? 우리 서주영 아나운서님은 병 간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냥 해봐도 이제 하루 정도. 네. 그래요? 저는 이제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흔히 이게 보통 아파서 입원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가족이 가서 간호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전문 간호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하는데 가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네. 가족이 전담해서 간호하기도 힘들고 또 간병인을 쓰다니 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간호인과 그동안에 쓰던 간호사와 간병인이 하던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네. 건강보험의 제도로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7월 달에 이게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하다가 2015년도부터 이 건강보험 제도로 흡수를 하고 이게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로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018년도 전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이제 다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병비를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담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제 간병비 때문에 여간 이제 부담스러움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제 실시된 그런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예, 저희들이 건강보험이 벌써 태동된 지가 39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장률이라고 해가지고 70%, 80%를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현재 63%, 2%에 좀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 큰 병이 걸렸을 때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 10여 년 전부터 중증기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률을 보통 이제 일반 입원했을 경우 20%인데 이걸 5% 낮췄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중증 환자에 대해서 확대를 했음에도 보장률이 안 올라가 부분은 3대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선택진료, 우리가 특진이라고 하죠. 선택진료 부분하고 또 간병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급병실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문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진료 지금 특진 부분은 2014년도 시작하고 2017년도 내년까지 해서 전체로 이제 폐지를 할 준비로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상급병실은 지금 현재 일반 병실 의무 비율을 전체 70%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간병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해서 모든 병원에 해서 어떤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지금 말하면 비급여 부분을 전체 공단의 급여 부분을 포함을 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게 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간호사님 모든 게 하는 게 다 친절하시고, 이 간호사님들은 그 사하고 썩내고 뭐 안 웃고, 그런 간호사님 그 주사 줘도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런 간호사님 처음 봐시니까 또 같은 행시한 거 없고 또 저게 동생 없고 어리 없고 그런 게 좋대. 얘. 그 말하는 것도 정정 들고. 어머니 죽 드실까요?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응. 천천히 드세요. 응. 맛이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맞았죠? 맛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홍보도 미비하고 힘들었는데 점차 환자분들이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본 간호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환자하고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어서 환자에게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간호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내가 이제 실제 간병비를 지불했을 때하고 이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간병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9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보통 저희들이 이 간병비를 쓸 경우에 보통 2, 3만 원, 보통 일반적인 7, 8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이 9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원했을 때 입원 진료 부담금 한 10,000원과 간병비 10,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환자들이 다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격 제한 없고 다만 지금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일단 진료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네. 주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이 일반 병동을 사용하실 겁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를 사용하십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거기 주치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하고 산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2013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시범 사업 성과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고려대 안영식 교수님이 연구한 그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10월까지 약 23,000명 정도, 지금 간호간병, 그때는 포괄간호 서비스입니다. 이걸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체로 약 85% 정도가 다시 이 시스템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일반 병동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높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간호를 하면은 좀 서툴거든요. 근데 전문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욕창이 한 75% 정도 감소를 하고 또 낙상률이 한 19%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른 데 이직하고 싶다 이런 욕구도 굉장히 자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참 좋은 서비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북 지역의 의료기관 수를 좀 따져봤을 때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나요? 네, 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으로 현재 전국에서 금년 초 3월까지 해서 약 13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라북도는 4개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그다음에 익산의 익산병원, 군산의 군산의료원 정도 이게 좀 4개만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병원의 이제 참여수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렇게 좀 참여를 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가 간호인력입니다. 간호인력이 요즘은 간호사 선생님 이제 간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부 서울로 이게 큰 병원으로 많이 가고 또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근무를 안 하는 이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제가 드는 간호인력이 가장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저희 병원 그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수지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2018년도부터는 전 모든 병원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볼 때는 빨리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사고 발생 전환을 해서 좀 도입하는 것이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어차피 이제 2018년이면 이제 모든 이제 병원들이 다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그런데 올해 이제 좀 더 많은 병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방안을 또 마련 중이시라고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는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지금 말하면 저희 전라북도나 전북대병원이죠. 이 정도 되는 병원은 2018년도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간호 인력 수급 때문에 큰 병원으로 흡수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 상급 병원도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잘못하면은 그 병원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금년부터 3월부터 전체 모든 병원이 지원하면 할 수 있게끔 현재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북 지역의 이제 의료 기관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간호 인력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보완점이 또 강화가 되어야 될까요? 예,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일단 처우 개선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처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다만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의 자격증 이용률이 지금 활동 현황률이 현재 전국적으로 한 45% 정도 됩니다. 45%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18년까지 해서 48%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일단은 근무 여건이 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또 야간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유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제 담당하는 간호사는 이제 조무사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 1인당 몇 명까지 그 환자를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같은 경우는 1인당 5명에서 10명 정도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는 또 표준에서 간호사 1명당 10명을 간호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간호조무사가 보통 한 25명당 1명 정도 간호조무사가 또 같이 근무를 하고요. 또 간병 지원 인력이라 해가지고 한 병동당 이제 간호 간병 시스템은 병동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병동당 1명 내지 4명, 지금 현재 1명을 하고 있는데 4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간병 이제 사를 고용을 했을 때는 1대1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 가족이 해야 편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든가 어떤 간병이 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이 하니까 훨씬 신뢰도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분들의 만족도는 그리고 또 이 전문의들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욕창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감소하고 개선이 되고요. 예, 또 그리고 간호 인력이 2배가 투입됩니다. 또 항상 그리고 한 병동당 간호 전문 관력들이 집중 배치해서 항상 수시로 또 내가 필요하면 배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래서 개인 1대1 간병 시스템은 훨씬 더 만족도 높고 여러 가지 병원 내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익합니다. 위급 상황일 때도 더 빨리 대처를 예, 할 수 훨씬 있는 좋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저희가 그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 지역 말고라도 이제 네. 다른 지역. 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말고 네. 건강인이라고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가 우수 웹사이트로 상도 받았습니다. 정부 상도 받았는데 그쪽에 접속하시면은 병원 관리 검진기관을 조사하는 서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가능하고 항상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제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 이제 간호사들도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간호사나 이제 조무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좀 한 번 더 이제 봐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자긍심을 좀 키워주는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면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이 병원 지원 인력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고 이직을 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잘 된다고. 왜냐하면 한 병동 안에 간호사들이 단체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별도 룸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항상 대기를 하다가 이게 벨이 눌라든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즉각 같이 같은 지원이 동시 지원 같은 협동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간호사 환자 배를 눌러야 하고 찾아가서 간호사를 불러야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바로 대기로 가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어떤 나름대로 자긍심이 또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하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좋고 이런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간병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골에는 노인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인력이 오히려 딸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신 분들이 있죠. 요양보호사 쪽으로 많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훨씬 그쪽에 가시는 것이 자유롭고 병원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가 이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 요양병원에서는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혀 그분들한테 불리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기 의욕이 있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네. 또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제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일단은 내가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에서 참여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간호 인력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이 제반 좀 갖춰진다면은 저희 공단 본부에 1대1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서 간호 인력과 또 시설 기준과 또 여러 가지 제반 상담을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또 건강인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이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지금 30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만이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네. 전에 신청을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좀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이제 무분별한 이제 병문안 때문에 더 전염병을 확산시킨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기준안을 권고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참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병실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아무 때나 24시간 방문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가장 다른 건 선진국이 됐는데 이 병문안 문화만큼은 굉장히 낙후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런 부분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것도 환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유기병실에서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서 옆에 시끄럽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일반 지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좀 면회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번 정도 병문안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잡았고 그다음에 꽃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애완견 이런 걸 병원에 가지고 갈 수 없게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병문안 할 때는 병문안 일지에 꼭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가능하시면은 병문안 좀 자제하시고 네. 서울까지 병문안 가시면 차라리 그 돈은 통장에 넣어주시면 훨씬 낫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병문안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또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또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또 사업들도 많이 또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금연 관련된 이제 또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대 KTNG라든가 필리스코리아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담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달에서 9차의 변론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2월 25일부터 금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호응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전자 시스템이 좀 다소 부족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크게 호응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 프로그램 원래는 12주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8주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일단 내가 본인이 20%를 부담을 하는 걸로 했는데 네. 앞으로는 3번만 참가를 하면은 100% 면제 본인 부담하고 또 과거에 2번 냈던 돈도 저희들이 반려를 해주고 또 마지막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하면은 10만 원 상당의
또 경품도 주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백해 무익한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공단을 이용해서 네. 금연하신 것이 가족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단에서 이제 건강증진센터도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벌써 지금 전주 시민들 한 5천 명 정도가 저희 증진센터를 이용을 했고 만족도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비만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을 네. 모셔다가 이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흔히 증진센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뭐 영양사하고 운동 처방사, 지도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자기에 맞게 그 체질에 맞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처방된 자료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만족도가 큽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400명 정도. 꽤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60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개월 운동을 시켜드리고 열심히 하신 분은 또 3개월 연장해드리고 그래서 1년까지는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내가 좀 이런 요인이 있다 하신 분은 저희 건강보험공단 전주 북부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전라북도는 저희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지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좀 알차게 좀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제도라고 다들 지금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창기 벌써 지금 3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부담, 저급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네. 모든 국민이 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2025 뉴비전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건강 국민 행복 또 글로벌 건강 리더라고 해가지고 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이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계 최고의 보건기관 또 국민의 어떤 건강의 버팀목으로서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나날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항상 저희 건강보험공단을 사랑해 주시고 또 혹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또 건강 어떤 리더로서 하여간 손색이 없는 제도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이제 의료 수준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또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